계엄 초강경 행동파 각종건이 공익신고자가 됐다. 자, 탄핵 공작의 대가인가? 또 하나의 축이죠. 홍장원의 공작,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건의 회유. 김병주, 박범계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를 받은 각종건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오락가락합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느냐? 주어죠, 주어. 우리 서술을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는데, 자, 주어가 틀립니다. 계속 다 다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시했다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다가, 그 목적어, 누구? 인원을 빼내라, 요원을 빼내라라고 들었다고 했다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했다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인원인지 요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다 헷갈리고, 이것을 빼내라였는지, 수로 빼내라였는지, 끄집어내라였는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로 예하부대 지휘관 김현태 대령이 낱낱이 지금 이야기를 했죠.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서도 했고, 국회에서 가서 정언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너무 민주당이 무서우니까는 안 불렀죠. 그러니 그 성일종 의원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다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회유받는 그 생생한 장면들을 다 이야기를 했죠.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각종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자, 그리고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공익신고자 접수하는 걸 도와주겠다. 공익신고자로 접수가 되면은 이 어떤 면책이 많이 되죠.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진짜 공익신고자가 돼버렸습니다. 각종건이. 유철한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각종건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을 받았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건이 공익신고를 제출했다. 옆에서 이제 그 민주당이 소개시켜준 변호사 박범계가 직접 자기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공익신고서를 다 접수를 하고 그 권익위원회에 접수를 했는데 그냥 접수를 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 기세 등등한 박범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공익신고 해줘야 돼. 상당한 압박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공수처와 대검에 다 송부했다.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대검이 수사를 하든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니까 잘 봐줘야 돼. 이 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저희가 공익신고로 판단해서 공수처와 대검에 송부한 거다. 계속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처리한 사항이다. 지금 헌재에서 또는 재판에서 각종건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아직 판단도 안 내렸습니다. 판단도 안 내렸는데 이런저런 폭로성 말을 막 했다고 이게 계속 주어도 다르고 목적어도 다르고 서술어도 다른데 그런 말을 했다고 공익신고자로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재짓고 나서 뭐 다른 거 가지고 그 내부의 조폭이 같이 행동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나서 조폭 내부의 이 비리를 자기는 이제 빠져나가려고 막 폭로를 하면 공익신고자가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그런 꼴이죠. 뭐 보나마나 박범계를 비롯해서 민주당은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공익신고자니까 이제 보호를 해야 되죠. 각종군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
이제 들어오면은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 각종거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를 했다.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각종거는 계엄 사태 초기에 계엄이 선포된 초기에 초강경 행동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죠. 계엄의 초강경 행동파 각종건이 공익신고자 됐다. 탄핵 공작에 가담한 대가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은 한번 설명 들으시니까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계엄이 선포되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지시를 받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오히려 막 실행을 합니다. 이 김현태가 바로 밑에서 행동을 했던 707 단장 김현태 대령의 정언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막 행동을 합니다. 단전 이야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는데 그 국회 단전을 할 수 있는지 찾아봐라. 이 각종건이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냐? 끌어낼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도 김현태에게 했다. 사정조례 하더라. 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저건, 공포탄, 무기 사용도 논의를 했다. 이 김현태 단장의 이 정언입니다. 자기 상관인 각종건이 아무런 지시도 없었는데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같은 무기 사용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12월 4일 새벽에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과 대치 상황에서 이 김현태 단장이 각종건과 통화를 했는데 각종건이 테이저건을 쓰면은 대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거 누구에게 지시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무기 사용까지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그것은 거부를 했다. 테이저건 쓰면 안 된다 시민들에게. 그런데 각종건은 시민들에게 테이저건 쓸 수 있느냐? 그럼 이 대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각종건이 지금 해유를 당한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 공익 신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 각종건 정언 등을 종합해 보면은 각종건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 지시가 아니죠.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 사용 권한에 대한 지침을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박안수 전 육참총장이 각종건에게서부터 무기 사용 건의 전화를 받았다. 여기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강경 입장을 처음에 이제 보여서 본인이 앞장서서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니까 국회에서 의결하니까 해제를 해버렸죠. 해제를 하니까는 나중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던 거, 뭐 무기 사용, 단전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발빠르게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에게 접근한 옛 상관 김병주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고 유도신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박범계 소개받아서 공익신고 되고 뭐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각종건의 말 바꾸기 이런 것들이 내일은 이 각종건은 나오지 않고 김현태 단장도 안 나오지만은 이 부분도 내일 그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것도 헌재 심리의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